자, 이번 강의는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4. 긴급 체포의 절차입니다. 일단 영장 없이 체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에 두 번째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경우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도 48기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좀 자세히 볼 게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개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과거에 체포를 하고 나서 그냥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긴급 체포하고 나서 그냥 당연히 48시간 이내 동안은 가둬둘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장도 없이 뭐가 됐어요? 체포가 된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48시간 이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앞에다가 하나를 뭐 했냐면 지체 없이라는 거를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 체포한 경우에 무조건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포하자마자 지체 없이 뭘 신청해야 돼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48시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냥 긴급 체포하면 당연히 48시간은 그냥 갇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니까 48시간은 아니라 뭐죠? 하루 만에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또 다만 그 상한이 어떻게 돼요? 48시간 이내로 제한하시니까 결국은 당연히 48시간을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구금해도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체 없이 언제까지요? 48시간 이내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2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강제 처분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냥 체포했다가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이고 잘못 잡았나 봐요. 죄송해요 하고 풀어주는 경우가 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2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그냥 아무나 잡혀다가 어떻게 해요? 신문에 놓고 범위 없어, 혐의 없네? 가. 이러고 지들끼리만 뚝딱뚝딱 해버리면 뭐 아무나 뭐 체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후반 보시면 검사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뭘 해야 돼요? 통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게 됐어요. 그러면 검사는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법원에게 일정한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통지서에 기재될 사항해가지고 A, B, C는 뭐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긴급 체포 및 석방 검사 또는 사법고지 성명 등인데 특히 체포 사유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긴급 체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뭐예요?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 어떤 제도입니까? 체포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체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긴급 체포는 뭐죠? 예외적인 것이니까 체포했다가 석방한다면 법원의 통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왜 영장 없이 체포하게 됐는지 그 구체 이유도 뭐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람 등사의 청구 이렇게 나와있죠. 등사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죠. 그죠? 열람이 뭐예요? 보는 거고 등사는 뭐죠? 복사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3년 이상의 징역이니 뭐니 해가지고 저를 뭐죠? 긴급 체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 처분이니까 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반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기분 들었지만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몇 놈 나와가지고 물어보고 뭐 이 양반 아닌 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이 아닐 것 같아 해가지고 아저씨 그냥 그만 가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국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제로 그냥 인권 침해 손해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염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등사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 등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또는 복사할 곳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본인 석방된 자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 가족 등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검사가 긴급 체포했을 때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경찰이 긴급 체포했으면 어떡할 거냐? 이때는 뭐죠?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하고 영장 신청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왜요?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검사가 또다시 법원에다가 30일 이내에 뭐죠? 통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번. 구속영장 발부와 재체포의 제한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체포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기분 더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까? 그랬더니, 또 다음날 또 저를 또 체포해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석방해요. 막 이런 일이 뭐 반복된다면 실질적으로 법원에 아무런 관여도 없이 저에게 뭘 행사하는 거죠? 형벌권을 남용하는 거죠. 따라서 우측에 보시면 네 번째 줄 3번을 보시면 긴급제였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 체포했다가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석방을 했다면 다시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그죠?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긴급 체포는 다시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판례는 뭐 이런 의미겠죠. 긴급 체포한 후에 석방을 하고 석방을 한 사람을 다시 체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다시 긴급 체포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뭐예요? 위법한 구속이라는 거죠. 국가의 뭐죠? 위법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당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번입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 첫째, 접근교통권이 보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면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면할 수도 있고요. 또 뭐죠? 가족이 또 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영장 없이 긴급 체포된 사람이라면 체포 접부 심사 청구권을 갖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주의하실 것은 3번, 구속과 달리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가족 등에게 통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핵심 판례입니다.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면 저는 국가를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긴급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그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두 가지가 갈등됩니다. 갈등을 갖게 됩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첫째는, 아무튼, 긴급체포가 부정하더라도 얘가 범인이 맞다면 범인으로 처벌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위법한 긴급체포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처벌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범죄를 잡는다는 욕심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후자 그 문제점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면 위법한 긴급체포라면 그 과정에 수입된 증거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 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 체포된 피의자를 인치를 명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있어요. 경찰서에. 근데 검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 나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찰관에게 검찰청으로 데려와라. 검찰청에다가 인치시켜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일단 이런 것들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피의자의 체포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중으로 막 끌려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에게 수사 지휘로 어떻게 해요? 적법하니까 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검찰청에다가 데려다 줘야 될, 인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원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서부터 판례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까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검사가 경찰관에 인치되어 있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라 기억하시고요. 그 예외적인 요건에 대해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외울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행범인의 체포입니다. 자, 이것도 일단 어떻게 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의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누구든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는 경우나 아니면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행 범인의 체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체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2번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해서 첫 번째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앞으로 현행범 하면은 현행범뿐만 아니라 준현행범 모두를 포함한다고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 고유의 의미의 현행범인, 다시 말하면 좁은 의미의 현행범인은 지금 현재 범죄를 실행을 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있는 놈도 현행범이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 난 후회자도 뭐가 되는 거죠? 현행범인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개념이 이제 박스로 있는데 범죄 실행 중이라는 말이 뭐냐? 그죠? 얘도 나와 있지만 맨 위에 실행의 착수, 시작하여 아직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실행 직후입니다. 직후는 뭐냐?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후니까 끝나고 나서 한참 후는 아니고요. 끝마친 순간, 그죠?
칼을 찌르고 딱 내려놓은 순간 또는 아주 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어야 뭐죠? 범죄 실행 직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뭐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현행범이 뭡니까? 실행 중이거나 그 다음에 실행한 직후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서 뭐죠? 세 번째 빨래죠. 자, 이건 뭐냐면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뭐 범행을 하고 있는데 갔더니 범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범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범행이 끝난 후에 몇 분 지났냐면 10분 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도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범행 현장에서 가까운 인접한 장소에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분밖에 안 지났고 인접한 장소에 있었으니까 실행 직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에 팔린 거죠. 이에 반해서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범죄가 이루어지고 나서 40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범죄 현장이 어딨냐면 교장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교장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40분 정도면 직후도 아니고요. 또 범죄 현장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아닌 거죠? 현행범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을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체포했다면 그것은 뭐죠? 위법한 거죠. 물론 요건을 갖췄다면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긴급 체포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도 마찬가지죠. 싸움이 났대요. 경찰이 갔어요. 싸움이 일단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직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시면 넘겨보시면 직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싸움이 끝났다면 현행범이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그것도 뭐죠? 현행범인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이 끝난 후 40분이나 지났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현행범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근데 밑에 또 판례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폭행을 저질렀어요. 폭행을 저지르고 나서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행을 저지르는 현장이라면 현행범일 것이고 폭행을 저지르자 직후라면 왜 현행범이겠지만 이미 폭행을 다 저지르고 나서 지가 끌고 파출소에 갔다면 이미 뭐예요? 범죄가 종료된 후인 것이고 직후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뭐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현행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즉시 체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판례도 음주운전 관련한 판례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맞습니다. 이 준현행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범은 범죄를 하고 있거나 범죄를 한 직후잖아요. 그 사람이고 준현행범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행범으로 취급되는 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행범이라고 할 때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죠? 준현행범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A번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물건 훔쳤습니다. 바로 잡았으면 뭐예요? 현행범이죠. 훔친 직후에 잡았으면 뭐예요? 현행범이에요. 그죠? 직후는 아니에요. 근데 경찰가 출동해서 이놈이 어떻게 막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막 주민들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준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B번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죠? 자, 범죄가 저질러졌대요. 살인이 벌어졌대요. 칼이 사용됐어요. 그죠? 근데 범죄 현장에 가보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죠? 경찰들이 주위를 탐문 수사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준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보시면 신체 또는 의복류의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자, 칼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 와이셔츠에 뭐죠?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현저한 증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준현행범이고 현행범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누구시 아닙니까? 했더니 팍 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죠? 준현행범으로 준행범입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직후면 뭐가 돼요? 현행범이고, 그 다음에 범인으로부터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또는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거나 또는 의복류의 현장 증적이 남아있거나 또는 물음에 도망하려는 자도 뭐가 되는 거죠? 준현행범으로서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죄 범인의 명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범으로서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나 범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명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만으로는 현행범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체포할 수가 없는 거고요. 1번과 2번 보시고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뭘요?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가 명백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당방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당방위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현행범으로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체포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형사 미성년자가 명백해요. 그때도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체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주의할 점이 나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벌할 수 없다면 현행범 체포도 못한다까지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 친고죄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다시 말하면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소가 없다면 현행범인이더라도 체포할 수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소가 없더라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O가 되는 거고요. 유의하실 것은 만약에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체포할 수 없겠죠. 여기서는 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앞부분. 고소가 없더라도 친고죄의 경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체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행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굳이 체포할 필요가 없다면, 특히 동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체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5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시 말하면 경매 범죄의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해서만 현행범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체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판례에서 판례가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기본적인 거 한번 읽어볼게요. 현행범인의 체포의 요건입니다. 첫째, 행위의 가벌성, 다시 말하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삭성, 다시 말하면 현행범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범죄의 명백성,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야 되고요. 또 왜? 뭐가요? 체포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 동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체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본 보시면 상당한 재량한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체포 당시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현행법인의 체포 절차가 나옵니다. 1. 주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현행법인의 체포는 꼭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넘기셔가지고 2번.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했어요. 그러면 변호인 등에게 그 사실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고지할 의무가 있겠죠. 특히 체포 당하는 사람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또 체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에 체포하는 거죠. 그죠? 누군요? 수사기관이 할 때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이 할 때는 이러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도 기억 안 해두시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판례도 결국은 이러한 현행 범인을 체포할 때 고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수사기관이다. 일반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실력 행사 가능합니다. 물론 먼저 체포하는데 순순히 응한다면 실력 행사할 수 없을 거고요. 저항하는 경우에는 실력 행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현행법인의 체포 압수수색 검증에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체포 목적의 수색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도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일반인도 그러면 타인의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좀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현행법은 일반인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체포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고 수색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수사기관만이. 다시 말하면 일반인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압수나 수색이나 검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체포의 절차가 나오죠. 첫째, 현행범인을 인도해야 된다. 일반인이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러한 인도를 받은 또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은 특히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뭘 해야 됩니까?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일반인이 체포를 하고요. 요 체포를 하고 요걸 검사에게 뭘 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뭘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 일반인이 체포한 때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검사가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48시간을 계산해야 되느냐 이게 뭐죠?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학설은 박스 위에 보시면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도 인도한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때부터 48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누구의 보호에 더 충실한 거예요? 피의자, 범죄인 보호에 더 충실한 거죠. 이건 학설입니다. 그죠?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밑에 2011년도 판례가 있죠. 일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이 체포해서 검사에게 인도하면 인도한 때부터 뭐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뭘 기억해 둬야 되죠? 판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자,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체포해서 검사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